국민TV 시사 토크쇼 맘마이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출발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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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욱이고요.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에 그 언론 노조위원장들과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네. 아, 노잼이라 시겁했습니다. 언론 노잼. 네. 언론 노잼이었어요. 근데 예. 오늘 저희가 모실 분도 이제 언론 특집해서 예. 한 분을 모시는데 예. 이분도 노잼으로 아주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 아닙니까? 아니야. 아닙니까? 얼마나 재밌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예. 거의 지금 예. 우리 맘마이스 언론 탄압 아닌가 싶어요. 완전히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예. 오늘 한번 좀 제대로 뽑아보겠습니다. 예. 올바른 보험, 올보넷, 예. 고객 중심 컨설팅을 실천하고 있는 리모델링 전문 보험사 올바른 보험, 올보넷입니다. 리모델링? 무슨 건축 관련한 보험사입니까? 그러니까 건축 관련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보험도 우리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험 다이어트. 예. 우리가 이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보험들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중복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준다는 거죠. 아유,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해지도 대신해 줍니까? 아, 그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냥 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상담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네.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올보넷을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에 올보넷을 친구 추가하시고 24시간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가 1670-7639 1670-7639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초대 손님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특히 우리 국민TV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내부인입니다. 내부인입니까? 네. 네. 어떤 역할을 하셨죠? 우리 국민TV TV에 초석을 다지신 분이고요. 네. 하여튼 모든 것입니다. 우리 노종면 전 국장님, YTN 해직 기자죠. 이번에 8월 28일로 복직하십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 복직 기념으로 옷을 사셨나 봐. 아주 멀끔하시네요. 아니 그 앞서서 저희가 녹화했을 때는 아직 미완의 방송 개혁이었는데 우리 저 노종면 기자님이 나오시면서 여기는 또 완성 단계에 이르는 또 방송 개혁. 그걸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또 안 좋은 소식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장과 관련해서 사장 공모와 관련해서 빵점이요? 네, 빵점. 그 말씀 굳이 하시려고. 사장을 꿈꾸다 네. 평기자로 복직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기분을 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기분이요? 네. 뭐 이젠 죽었다. 어. 저들이 아니라 제가 죽었다. 어떤 의미죠? 저희 집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아이고, 아, 세상에. 거기서 매일 출퇴근하려면 정말 죽었어. 아니 그래도 저 전철로 한 번 아닙니까? 한 번인데 한 1시간 40분 걸려. 전철만. 세상에. 아. 예. 어떻게 그럼 다시 해고 시켜드려요? 아, 사색이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출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28일부터 출근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상 뭐 거의 매일 나가요 요즘에. 음. 하도 인기가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보자 그러는데 네. 재밌는 게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예. 9년 동안 전혀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와.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번에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복직이 되신 거죠? YTN 노사 협상이 대선 직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전에는 뭐 아무 얘기가 없다가 대선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저한테 노조로부터 제안이 왔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장이 있을 때였으니까 이거는 뭐 10중 8구, 8구가 아니라 뭐 99% 예. 사장의 자리 보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은행장 출신. 네, 조준희 사장이 예. 안 받아야 맞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빨리 들어와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강하다. 이런 이제 노조 집행부 설명을 듣고 우리 해직자들 내부에서 경론을 벌인 끝에 이제 협상을 받아들였죠. 한 2주 전에 타결이 된 겁니다. 복직이면 복직이지 뭐 타결이 되고 안 되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복직은 저는 쟁취의 대상이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데 형식적으로는 노사가 협상을 벌인 거죠. 예. 근데 협상 그 자체에서는 이견이 거의 없었어요. 네. 만나기 전부터도 웬만한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상태로 협상이 시작됐고 예. 실제로 협상이 진행된 시기는 이제 6월에 딱 일주일이거든요. 예. 그때 협상을 한 서너 번 했나? 그때 거의 이제 합의서 쓰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이제 협상이 중단됐던 거는 그 협상을 다른 의도로 활용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활용되는 것으로 오해되기 아주 좋은 상황이어서 예. 노조가 세웠죠. 그 YTN은 그래도 MBC처럼 조직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그런 건 아닌가 보군요. MBC보다는 상대적으로 노조가 좀 덜 고생을 한 건 맞아요. 네. 이렇게 그 언론인 중에 9년 정도 해직 상태에 있다가 복직된 경우가 있습니까? 이 기간 동안 해직이었으면은 평생 해직이죠. 그렇죠. 우리 동아투이 선배님들 올해 아마 한 43년째 되실 건데 75년에 해직되시고 네, 아직도 못 돌아가셨잖아요. 최초의 케이스가 되겠군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7, 8년 걸려서 복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80년에 해직당하신 분들은 87년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88년부터 단계적으로 복직을 하셨어요. 근데 9년, 10년이 된 상황에서 복직 그것도 대법원에서 졌거든요, 저는. 네. 저희 3명은 졌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노조의 이제 힘으로, 투쟁으로, 또 시민들의 지지로 복직을 쟁취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첫 사례예요. 야, 이 기록 다시는 못 깨게 한 15년 차에 들어가시지. 10년만 되면 그럴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다시는 못 깨, 그거는. 9년은 약간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복직 카피가 좋잖아요. 그러네. 9년 만에 복직보다는. 맞네. 제 키가 179입니다. 평생 동안 180에 대한 경외감과 시기심과 이걸로 살아왔는데 이 해직 기간도 죄송합니다. 이런 건 농담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십자가 좋더라고요. 특히나 제 앞에서 키 얘기는 삼가주세요. 아니 우리 노종면 해직 기자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YTN 사장감으로도 충분하다 못해 사실은 가장 좀 기묘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든 게 돌발 영상을 만드신 저는 돌발 영상의 아버지라고. 이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요.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럼 모르고 하대했네. 와, 그거 정말 좋았거든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뭐 그거. 예,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돌발 질문해? 참. 많은 분들이요.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장 재밌었다고 하는 게 김종필 씨가 나타났는데 조용필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제 작품입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 아니 돌발 영상 PD냐? 네. 막 좋아한다 이러시다가 제일 재밌게 본 건 이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 후임인 임장혁 PD가 만든 거예요. 뭐 예컨대 이제 미생물 네, MB가 미생물 어디 있는가? MB 시절에 돌발 영상 히트작들이 꽤 많거든요. 뭐 이문동 시장 가가지고 상인들 위로한다고 가가지고 상인들한테 세상 참 좋아지지 않았냐고 이런 헛 말씀을 하셨죠. 뭐 그런 거라든가. 동네 가게 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인터넷 상거래하라고.
슈퍼. 예, 공주 슈퍼라고. 그럼 왜 장사가 야 이거 좀 사 먹어라 야. 뻥튀기. 왜냐면 거기보다 더 싸야 되지. 어려운 사람들인데 더 내야 되고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면은 웬만한 걸 농산물 양이 적어도 싶어도 갖다 먹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하면 보내주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그 재래시장은 가까운 데 떼다가 팔라니까 재래시장은 내가 옛날 젊었을 때 재래시장은 이 돌발 영상이 사실 YTN의 효자 상품이 됐고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YTN을 신뢰도 1위 언론사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그런 배경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YTN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오셔야 되는데. 제가 뭐 이 사회에 정상인으로 복귀하려면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9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우리 기자님이 사장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김용민을 그 메인 뉴스 앵커로 앉힌다. 이런 소문을 김용민을 중심으로 많이 퍼져나갔었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아니죠. 제 경쟁자들이 퍼뜨린 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자님이 이제 복직을 하면 가장 먼저 그 천안함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내가 보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거 유효합니까? 그건 뭐 늘 갖고 있었던 생각이고요. 근데 그걸 뭐 지금 제가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거는 제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인터뷰 중에도 만약에 어떤 보도를 그러니까 취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제가 다른 직을 맡더라도 그 부분의 취재는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든 천안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천안함이 발발한 그 사건이 일어난 그해 한 서너 달 동안에 그 언론노조에서 그 기자협회랑 만든 단체가 있거든요. PD 연합회랑 천안함 언론보도 검증위원회. 거기 이제 실무 책임자가 저였고 거기서 천안함의 증거로 스모킹 건으로 제시됐던 것들, 북한 어뢰 그 증거물들, 그걸 다 속속들이 검증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범인이 아니다, 스모킹 건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합리적으로 제시했고 다 보도가 됐고 국방부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조선일보 사설이 이 국방부 뭐 했냐, 재조사해라. 국회에서 국정조사에 버금가는 강도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설이요 조선일보 9월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게 다 싹 넘어가는지 알아요?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으로 천안함 사건이 덮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공론에서 논쟁을 벌이다가 논쟁이 스톱돼 버린 겁니다. 제가 너무 속상한 게 그해 12월에 저희와 그러니까 언론노조와 기자협회가 국방부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하기 직전에 조선일보든 뭐 중앙일보든 동아일보든 군사 전문가들 그리고 당신들이 추천하는 군사 전문가들 나와라. 필요하다면은 노종면 대 다수로라도 토론을 할 수 있다. 그게 좀 뭐라고 할까 긍정적으로 검토되던 단계에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서 다 덮여버렸죠. 사실 그 종북의 바로미터로 천안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분위기가 한때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죠. 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우리 이니님이 이거 북한 소행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혹침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네. 어떤 이니님한테는 좀 걸리적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께서 또는 공직 후보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본인이 규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규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 헌법재판관 후보였던 조용환 변호사 이분이 이제 청문회 갔는데 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 어떻게 보느냐, 북한 소행이라고 본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그렇지만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정부의 보고서가 큰 신뢰를 주지 못한 면도 있다. 이 말했다고 결국에는 야당이 비토를 놔가지고 지금의 야당이 비토를 놔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완전히 네.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이걸 갖고 저 종교적 신념을 들이대고 있느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기가 막히죠. 네,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기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분야이긴 하거든요. 네. 뭔가 좀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예. 꼭 우리 기자님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떻게 YTN 돌아가시면은 어떻게 그 어떤 역할을 맡으십니까? 지금 뭐 구체적으로 또 부서가 정해지고 그렇습니까? 네, 부서는 정해졌어요. 이게 협상으로 예. 그 노조 활동을 하다가 뭔가 불이익을 받으면 네. 원직 복직을 늘 요구합니다. 예. 어느 사업장이나 예. YTN도 원직 복직을 요구했고 저는 해고당하기 전에 앵커팀에 배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숭례문 네. 화재 났을 때 그때 앵커를 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때 아주 전설에 남을 만한 진행을 했죠. 불탈 때 앵커를 하셨어요 그때. 안 좋은 일을 진행을 해서 좀 속상합니다만 하여튼 네. 잘했어요 그때 진짜로. 그때 YTN이 그 남대문 그 숭례문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예. 부감샷을 가장 현장에서 가깝게 네. 그 뉴스 영상으로서 아주 적합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고요. 독점했었죠 거의. 네. 저희 그 사옥 옥상 카메라가 숭례문 위에서 이렇게 쭉 줌인을 해서 들어가면요. 숭례문 지붕 기와 사이로 피어오르는 연기까지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나저나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기자님이 그 왜 해고됐던 거죠? 저는 그것도 몰라요. 왜 공부를 안 하고 나오셨죠? 제가 원래 좀 아이고, 저런 참. 면이 있어서. 예. 저기요, 이게 기법 아닙니까? 인터뷰의 기법. 아이고 참 답답하시다 진짜. 아유. 참 이걸 확인해 볼 수도 없고. 네.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낙하산 사장, 그러니까 이명박 씨를 대통령 만들려는 대통령 캠프에서 언론 특보를 하셨던 분이 뭐 정치하시면 되는데 언론사 사정으로 굳이 내려올 이유가 있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치에 몸담았던 사람이 언론사의 사장이 된다는 것은 뭐 법 규칙 이전에 그냥 기본 상식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건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면 지금 MBC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세력들 있죠. 뭐 네. 오정환 보도본부장은 뭐 결사항전하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던데 그런 사람들이 그 이전에 2007년까지는 고개 숙이고 숨 죽이고 없는 듯이 살다가 2008년 MB가 대통령 된 다음에 마각을 드러낸 거예요. 똘똘 뭉쳐서 언론사 사내 권력부터 쥐려고 했던 거죠. 네. 그게 낙하산 사장을 옹위하는 행태로 드러났고 그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들하고 싸운 거죠. 낙하산 사장 이거는 드러난 현상이고 그 배우는 일정한 세력들의 세력화 권력을 잡겠다는 욕심. 방송사 내부 세력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밖에 있는 낙하산을 사장으로 모셔오지 않으면 못 와요. 김장겸을 MBC 사장으로 만든 주체는 밖에 있는 권력으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권력이죠. 근데 안에서 그를 호위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구본홍 사장이 예. 낙하산 타고 내려오셨는데 구본홍 사장은 이제 MB 언론 특보를 했고 제가 듣기로는 그 유원이라고 DMB 방송이 있습니다. 유원의 스튜디오를 빌려가지고 MB를 데리고 가서 구본홍 씨가 카메라 워킹을 알려주고 이럴 때는 시선을 어떻게, 이럴 땐 제스처는 어떻게 라고 지도를 하셨던 MB의 개인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YTN 사장으로 오려다가 노종면 위원장이 이끄는 YTN 노조의 정면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 차단당했죠. 그러니까 당시 노조 위원장을 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MB 때 1호 해직. 제 직전에 제 동기가 노조 위원장을 한 달 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7월부터 임기가 시작돼서 구본홍 사장이 7월 17일에 주주총회를 통과하거든요. 날치기로. 근데 그때 막 그 노조위원장 임기를 시작했던 제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동료들하고 규합해서 싸우겠다고 해놓고 출근 저지 며칠 했더라? 나흘 했나 닷새 했나? 그리고 바로 타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탄핵을 당한 겁니다. YTN 구성원들한테. 아이고. 그 탄핵이 이루어지는 과정, 뭐 대통령 탄핵이야 뭐 당연히 힘든 거지만 이 작은 조직 내에서 노조위원장을 탄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노조가 거의 그때만 해도 5대5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이 투쟁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얼굴 맞대고 살았던 사람이 그랬던 동료가 불명예스럽게 탄핵당하는 거를 인간적으로 못 봐내는 거죠. 그래서 5대5로 딱 짜게졌어요. 그래서 거의 51% 대 49%로 당시 노조집행부가 탄핵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궐 선거에 나가서 위원장이 된 거죠. 그렇게 탄핵당한 분은 나중에 YTN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네, 아픈 질문을 제가 또 이렇게. 지금도 보직을 가지고 보도국 간부로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극악하게 배석규 그 후임 사장 있잖아요. 배석규 일파는 매파 중에 매파예요. 그 YTN의 김장겸 아닙니까? 저는 한 급수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 김장겸이 A급 부역자라면 배석규는 A 뿔입니다. 그래요. 야. 정권으로부터 충성스럽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은 유일해요. 그 민간인 사찰 보고서에 현 정부의 충성심이 돋보이는 자임으로 사장에 선임시켜줘야 된다라는 이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사장이 됩니다. 그게 배석규예요. 와. 무시무시한 대한민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해임 당하셨던 네. 거군요. 네. 그러면은 좀 초라한 질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참 궁금합니다. 9년간 이제 해직 기자 신분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찌 됐든 좀 돈 얘기하시려고 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돈은 어디서 누가 좀 줍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그 이름 바로 국민마켓입니다. 국민마켓은 검증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가장 저렴하고 또 검증된 제품만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시고 국민마켓에서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국민마켓. 여러분의 국민마켓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부터 과소비하세요.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착한 사회적 기업 비타민 엔젤스입니다. 아이고 세상.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를 한다네요. 참 착해요. 예. 네. 그렇다고
나쁜 제품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료를 사용합니다. 예. 세계 1등 유산균 크리스찬 한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7,000여 개 15억 2천만 원 상당의 비타민을 기부했습니다. 네. 이 역시 국민마켓에서 온라인 최저가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타민 엔젤스 이거 뭐에 좋죠? 몸에 좋죠? 네. 몰랐네. 몰랐지요? 네. 이건 몰랐네. 예. 몸뿐만 아니라 영혼의 비타민. 네. 그렇습니다. 비타민 엔젤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초라한 질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참 궁금합니다. 9년간 이제 해직 기자 신분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어찌 됐든 좀 돈 얘기하시려고 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그 돈은 어디서 누가 좀 줍니까? 저는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급여를 받았어요. 누구한테요? 해고 노동자가 사실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렇겠죠. 근데 저는 매달 돈을 받았어요. 처음에 YTN에서 그 징계당한 사람이 이 첫 번째 징계에서 33명이 징계를 당해요. 네. 그 중에 이제 해직자가 6명인데 해고자뿐만 아니라 정직자, 감봉자 모두 노조가 그 손해를 보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건 의무예요. 노동조합의 의무예요. 네. 근데 그거는 규정상 의무고 돈이 있어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YTN 노동조합 조합원이 그때 400명이었거든요. 네. 400명이 한 202만 원 정도씩 조합비를 걷어요. 그걸로 몇 명이나 급여를 주겠어요. 그리고 뭐 투쟁 사업장은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집회 한 번만 해도 최소 몇십만 원은 깨지는데 매일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 노조에 돈을 없는 걸 아니까 조합원들 그리고 또 비조합원들 또 우리 YTN 이외의 언론 노조 다른 지본부 동지들 그리고 또 일부 시민들 이분들이 돈을 모아 주셨어요. 근데 그 돈을 우리가 후원금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네. 희망 펀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희망 펀드에 자그마치 10억이 들어왔어요. 와. 누적을 해서 몇 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걸 거기서 저희가 이제 급여를 받았습니다. 희망 펀드를 관리하는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우리한테 매달 급여일에 급여를 쏴줬죠.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가게에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을 쏴줬고 네. 이 돈은 저희가 펀드기 때문에 네.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0% 정도는 갚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빚으로 남아 있는 거죠. 아니 아직 해고 상태인데 어떻게 갚으셨어요? 저희 6명 해고자 중에서 3명이 2014년 11월에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급을 받았잖아요. 네. 그걸로 50%는 갚았어요. 근데 저희는 요번에 복직은 하지만 뭐 보상금이나 이런 건 못 받고 복직해요. 그건 일단 명예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 급여를 보전해 주신 분들이 YTN 비조합원들 중에는 비정규직도 있고 또 단기 계약직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까지 돈을 다 이렇게 자기 돈을 내서 해줬는데 우리가 밀린 임금 받겠다고 하는 게 이건 원칙은 원칙이지만 좀 정서상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포기했어요. 아니 밀린 임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쪽으로 보전을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임금을 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뭐 흑색 선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고려해서 빼고 단 이 우리가 빚진 이 50% 남은 네. 희망펀드 50%는 저희들의 개인적인 빚이 아니라 네. YTN 노사가 이분들한테 진 빚이기 때문에 추후에 노사 관계가 완전하게 복원되면 뭐 기금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갚아야 된다. 이 정도로 어떤 잠정 합의는 공감대는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아유 제가 그 부분 참 걱정되더라고요. 네. 너도 냈니? 아 참으로 다행이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네요 우리 그렇죠. 주변에. 네. 큰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네. 아 그래도 이렇게 아름답게 복직의 그런 결실을 거두게 되셔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배석규 체제에서 완전히 저쪽 편에 서신 분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참 모진 행동을 하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분들은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모색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YTN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뭐 김장겸 체제처럼 뭐 결사항전이라도 한다 못할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복직하는 것이 그냥 3명이 뭐 수백 명 있는 조직에 3명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이 수백 명의 투쟁력, 에너지가 상승하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뭔가 자기 공간을 확보하는 일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저항은 노종면 예선 빵점 그거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빵점을 주셨던 분들이 YTN 대주주들이 그 그렇죠. 빵점을 그분들이 그렇게 의지하지 않으면 그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원했던 또 내부의 어떤 조직도 있고. 그리고 대주주는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YTN 대주주는 어떤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어디서 임명받은 사람인지 불문하고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코드를 맞추는 일들을 해왔어요. 네. 지금 YTN의 대주주 회사를 이제 경영하는 이사진은 다 박근혜 정부 때 다 임명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코드에 맞춘 걸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YTN 내부에서 현 정부의 뜻은 이거다라고 참칭한 세력이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노종면 아웃시키는 게 청와대의 뜻이야. 네, 그렇게 신호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그 정도 정보력도 없을까요? 근데 대주주 입장에서 네.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을까요? 마침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니까 네. 또 그런 면도 있고 청와대가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만약에 이전 정부라면 네. 야 이건 아니야. 니네 정신 똑바로 차려. 뭐 네. 하다못해 이런 시그널이라도 네네. 줬을 법한데 지금 안 내려옵니까? 안 준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사인 좀 줘야 되는데. 네. 저는 뭐 그게 YTN은 공영 언론사고요. 정부는 이제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출범한 정부, 특히나 언론 개혁하겠다고 공약한 정부는 YTN 포함해서 공영 언론사의 경영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무한 책임을 져야 돼요. 노종면 찍어라 이거는 안 되죠. 그건 아니더라도 방법은 이 정부 안에 기고 나누는 분들 계시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김장겸 체제가 천년만년 간다? 그거는 할 수 없이 문재인 정부 책임일 수밖에 없어요. 뭐 내부 구성원들이 싸워야 될 책임이기도 하고 YTN에 옛날에 뭐 배석규한테 줄댔던 사람, 뭐 조준희 체제에 부역했던 사람이 사장이 된다? 그것도 1차적으로 YTN 내부 구성원들의 책임이고 또 정부도 관리 책임이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뭐 YTN뿐만 아니라 KBS, MBC 다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가족분들은 굉장히 이번 복직에 환호하고 있겠군요. 뭐 좋아하겠죠. 자녀들은 우리 기자님을 평소에 그 직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네, 뭐 아이들이 그 이제 진학할 때마다 늘 이제 해마다 겪는 일이에요. 아빠 뭐라고 쓰면 돼? 물어보는구나. 제가 국민 TV 있을 때는 국민 TV 이제 앵커 이렇게 썼어요. 네. 그 시기 잠깐 뉴스타파 있을 때랑 국민 TV 있을 때 빼놓고는 그냥 기자라고 적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YTN 기자라고 써도 돼. 이게 거의 정해진 물음이에요. 그렇게 쓰고 싶겠지. 그래요. 따님이 이제 해직되셨을 때 얼마 전에 그 따님의 그 시가 아주 화제가 됐었는데 해직당할 때는 나이가 어땠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 대학교 올해 입학해 1학년입니다. 야, 이거 참 9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3,000일 동안 이렇게 해직당하시는 상태였고요.
YTN이 이제 새로운 도약대 위에 서게 된다면은 전 사실 우리 노종면 기자님이 YTN 사장 지원하셨을 때 이미 그 YTN 시청을 하려고 94.5 차에서 맞춰놨습니다. 여기 YTN FM인데 그래서 노종면 사장이 되면은 이거 뭐 딴 거 볼 거 없이 YTN만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건 뭐 사실 YTN 사장이 되셨을 때 얘기고 어떻습니까? 그 노종면 그 해직 기자가 원하는 이 사람 정도면은 사장감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YTN이 그 정도 수준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회복해야죠. 그 재미있는 얘기 한 가지 해드려도 될까요? 네. 아우 제발 하나만 해줘요. 아유 참 정말 맘마 있으시고 망가지고 있어요. 제가 빵점을 받고 네네. 1차 탈락했잖아요. 그렇죠. 네 분이 올라갔죠. 네. 근데 그분들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이제 공모가 무산됐죠. 그랬죠. 근데 면접은 했어요. 네. 면접관이 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진짜요? 네 분이 공이 저를 극찬에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면접이 끝난 다음에 저에게 좋은 점수를 주셨던 심사위원께서 거봐라 당신들이 무슨 짓 했는지 이제 알겠냐 그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별로 재미없었나요? 하나같이 본인이 사장이 되면 노종면을 중용하겠다고 그랬답니다. 네. 뭐 재밌는 얘기 한다더니 자랑하고 앉아 있어요. 네. 저는 제 자랑이 재밌어요. 뭐 저희 YTN 동료들이나 우리 국민 TV 후배들은 알아요. 기승전 자기 자랑. 네, 그 복직된 거 알고 내부적으로는 국민 TV에서 아주 환호성이 터졌다고. 네, 다시는 볼 일 없다고. 뭐 저의 본질을 까발긴다고 뭐 저 1인 시위하겠다고 막 그래요 후배들이.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술친구를 부탁해 박누리 오창석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술병만 봐도 이미 둘 다 만취 상태네요. 남자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반면 여자는 끄덕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여자보다 먼저 넉다운 될 것 같은데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지 않으려면 역시 술친구이네요. 와 센스 미친 거 아니야? 술친구를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군뱅이, 헛개, 강황, 울금. 상쾌한 아침을 위한 핫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군뱅이가 얼마나 비싼데 그게 진짜 다 들어갔다고요? 그럼요. 헛개와 가격 차이가 무려 15배. 상쾌한 아침을 위해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 오창석 박누리의 메이킹 필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네이버 모텔이 아닙니다. 미친 거 아니야? 캠핑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 뭐가 있을까요? 텐트? 의자? 여자친구?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아이스박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미지근해진 음식들에 속상한 적 많으시죠? 그래서 세이블 대원 산업이 준비했습니다. 이중 뚜껑의 단열 구조로 우수한 단열 효과. 아이스박스에 테이블 기능을 더한 편리함. 바퀴와 손잡이로 간편하게 이동 가능. 캠핑의 든든한 동반자 세이블 대원 산업 아이스박스. 검색창에 세이블 대원 산업을 검색하세요. 진짜 시원해요. 진짜 시원. 피테로마 필링 젤입니다. 아이고 이름 어렵네. 네, 부드럽고 순한 각질 제거제예요. 3번만 쓱싹쓱싹 문지르면 됩니다. 홈쇼핑에 이미 히트 상품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피테로마 필링 젤.
그렇지요. 피테로마 필링 젤. 피부의 각질, 노폐물이 누구에게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 피부가 막 울퉁불퉁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욱 씨 얼굴에도 좋겠군요. 바로 발라야지요. 네. 각질 제거 그리고 발 뒤꿈치 그리고 팔꿈치 아이고 이런 데도 사용을 하면요. 제 팔꿈치가 이렇거든요. 아유. 그러면 이거 쓰면 되겠네요. 네, 좀 더 가까이 들이세요. 가까이. 네. 예. 어떻게 팔꿈치가 그렇게 욕처럼 생겼습니까? 피테로마 필링 젤 02-2057-1399로 문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맘마이스 그냥 보기 너무 미안하다 고맙다 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하나 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거는 거의 강매지요. 강매하면 안 됩니까? 강매는 아니죠. 네. 왜 강매는 안 되죠? 강매는 안 됩니다. 그래요? 필요하신 분들만 사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모두 다 필요하겠지요. 피테로마 필링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우리 노 선배님하고 같이 방송을 할 때면은 항상 느끼는 게 있는데 이 참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후배들 잡는데 그래요? 한번 당해봐야 될 것 같아. 예. 그리고 정영진이가 한번 우리 노 선배님을 화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얘기는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정영진 최욱이 하고 있는 불금쇼 있죠?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네 진짜. 이게 불금쇼 전에 네. 똑똑한 12시라고 우리 국민TV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이걸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루저를 위한 연예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당시 우리 노종면 국장님이 저희 방송 제작국 총괄을 하셨고 제가 라디오 책임자였는데 정영진이가 새 프로그램 타이틀로 딱딱한 12시로 이제 이름을 정했고 저는 무비판적으로 그걸 그대로 인용했다가 아주 박살이 났어요 선배한테. 예. 그래도 우리 기자님 지각이 있는 분이군요. 불금쇼라는 이 부르의 명품 프로그램을 탄생시킨 공이 제게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딱딱한 12시 그러면 명품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게 뭘 연상한다는 건 또 알고 계셨군요. 그럼요. 마이크가 딱딱하지 않나? 시계가 딱딱딱딱하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장명한 것이 바로 불금쇼였습니다. 불금쇼. 그렇게 제가 하고 있는 방송인데 이런 이야기를 전혀 몰랐군요. 노 선배님 화나는 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거 촬영했어야 하는 건데. 예. 여러분께서 연상하기 쉽게 좀 말씀드리면 종근당 회장이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후배들아 나서다오. 날 좀 구해다오. 제가 청탁받은 게 하나가 있는데 요거 꼭 좀 해달라고 해서 국민TV 홍보지원단 일파만파 이 뭡니까 이거? 일파만파 아시죠? 일파만파 현직 대표이사입니다 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는 사퇴해야 돼요.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겸직이 안 되죠. 예. 일파만파는 이제 여러분들 4천여 명의 시민 편집단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뉴스들 그걸 다 수집해가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교집합을 찾아내는 거예요. 공통분모를. 그렇게 찾아진 뉴스들만 올리는 데가 일파만파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그러니까 선별해 주는 거죠.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선별되는 거지만 주체는 시민들인데 외부로 다시 확산시켜 가는 것도 시민들과 함께 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 자체가. 일파만파 앱에 올라온 뉴스를 다시 SNS로 재확산시키는 일을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만든 것이 일파만파 홍보지원단, 줄여서 파파홍지인데 우리 처음에는 우리 이제 국민TV 조합원들 중심으로 지금 한 수십 명이 이미 이제 뜻을 함께 하고 개념 공유 어떤 활동을 할까 논의하고 이 조직의 규칙을 만들고 이런 단계에 있고요. 조만간 일반인들께 이제 더 확장해서 긍정적인 의미의 시발단, 아주 뉴스의 유통 확산 이걸 시민 손으로 직접 하는
그걸 국민 TV의 뉴스만 알리자 이게 아니라 네.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뉴스들 중에서 좋은 뉴스라는 것을 골라내서 예. 그것을 퍼뜨리자. 이런 개념입니다. 좋은 뉴스라는 게 어떤 거죠? 그건 시민들이 판단해야죠. 예. 제가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정론을 이야기하는 뉴스, 거짓말 안 하는 뉴스 이런 거죠. 우리 최욱 씨께서 네. 이 방송 중에 멘트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좋다. 네. 그럼 어느 분이 그거를 끊어가지고 네.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다. 네.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아요를 얻고 추천 받았다. 네. 그러면 그게 일파만파 뉴스로 올라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한 줄 그냥 글을 썼다. 근데 이거 기가 막힌 촌평이야. 사람들이 막 지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게 일파만파에 올라와요. 좋은데요. 네. 조선일보 기사 중에도 혹시라도 네. 써먹을 게 있으면 네. 사람들이 골라서 올려주십니다. 네. 그럼 그것도 일파만파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포털이 지범대로 저 기사를 올려서 그러면 그거 많이 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그게 여론이 되는 네. 이런 일을 벌이고 시민들이 선택한 뉴스가 여론이 되게끔 만들자. 어떤 그 보도 영향력 그 순기능을 만들어내자라는 것이 이제 일파만파의. 그러니까 이것이 어플이 있는 겁니까? 네, 일파만파 어플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인터뷰 기법입니다. 폰을 검색해 볼 수도 없고. 우리 김용민 PD는 네. 일파만파의 시민 편집단이십니다. 그렇죠. 4,0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노종면 국장님, 노종면 선배님은 사실은 이제 YTN에 계시다가 해직 되시는 동안 쉬지 않으시고요. 끊임없이 대한언론, 대한미디어를 연구하고 또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YTN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기성언론으로 돌아갔을 때 이 대한언론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살리실 것인지 또 대한언론의 앞날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뭐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 많은데 기성 미디어가 자기네들 돈 있고 조직 있다고 뭐 뉴미디어 시장에 마구 뛰어들어가는 이 관행부터 세워야 된다. 기성 미디어가 제 역할을 못해서 시민 미디어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지금 대한 언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국민 TV 뉴스타파와 같은 시민 미디어가 시민들의 돈으로 세금 내시는 분들이 공영 언론 향유하고 살면 되는데 주머니 털어서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어렵잖아요. 네. 의미 있는 실험도 하고 성과도 냈지만 지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9년 동안 버텨준 것만 해도 고맙고 고마운데 기성 언론이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고 뭐 우리 이제 잘하면 되지 안 된다는 거죠. 기성 미디어가 시민 미디어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공생해야 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대한 미디어가 생기면 기성 미디어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니냐. 대한 미디어 지속성이 우려스러우니까 기성 언론만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받을 때 늘 얘기했습니다. 공생해야 된다고. 절대 한쪽으로 못 가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민 미디어에는 돈이 없어요. 사람도 부족해요. 같이 가야 됩니다. YTN 저는 이제 YTN으로 가니까 YTN이 어떤 뭐 간단하게는 제휴 프로그램, 공동 제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서부터 사업 제휴까지 다양한 제휴의 경우의 수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그쪽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요.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제발 좀 웃기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안 웃기는 사람을 섭외한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 덕분에 복직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인사치레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고요. 그게 사실이고 이 사실 잊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계속 찾아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YTN이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서 월급 꼬박꼬박 받아 사는 그런 직장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노종면 기자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